그러한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뚫고 올라간다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오전장 내내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잘못 진입을 해서 인버스를 샀는데 반대로 올라간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네, 희망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계좌 손절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너무나도 좋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기쁜 그런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략적으로 종목들이 뭐 대부분 다 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자, 삼성전자가 7%, SK하이닉스도 7%, 자, SK스퀘어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삼성생명 이러한 종목들도 주가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오랜만에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전자, LG이노텍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자, LG전자, LG이노텍 뭐 이슈가 있다면 애플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두산 테스나가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15% 지금 급등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방산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쪽에서도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대원전선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 박스를 뚫어내려는 그러한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뚫고 올라간다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사이드카 들어갔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엔비디아 보합권 이렇게 움직였는데 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종목별로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그래서 순환매가 조금 나타나는 그러한 장세였고, 이제 지수를 보더라도 나스닥이 좀 밀렸어요. 나스닥이 한 0.6% 정도? 마이너스 0.6% 정도 이제 밀리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혼조세를 보이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자, 혼조세다라기보다는 뭐 눈치를 보는 그러한 장세였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보이시죠? 자, 오늘 발표가 납니다. 자, 지금 9시 반경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고요. 이제 지난달보다는 상당히 크게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오버슈팅을 하게 된다. 자, 인플레가 조금 더 튀어오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보합권이죠. 자, 이번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동결을 생각하고 있어요. 동결. 시장은 동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리가 이제 튀어오르는 그러한 경우로 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인플레가 튀어오른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플레 영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딱 반반이에요. 자, 지금 거의 딱 반반이죠. 50.1, 49.9. 살짝 이제 동결이 우세한 상황. 뭐 우세하다라고 보기도 힘들 정도로 거의 5대5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대5인데 오늘 이제 CPI 발표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동결이냐, 동결 쪽에 무게를 실느냐, 아니면 한 번에 인상을 할 것이냐, 이쪽이 정해질 것으로 어느 정도 보이는 그러한 상태죠.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선 위로 올라타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눌림이 나왔는데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장 초반에 장 시작하자마자 밀렸다가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오전장 내내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앞으로 올라갈 만한 그러한 섹터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반도체가 이제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자, 금리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금리 인상이 만약에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바이오는 폭락입니다, 여러분들.
뭐 시장 자체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지겠지만 일단은 바이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자, 바이오는 상당한 각오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특히 CPI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안 쳐다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오히려 그냥 이제 CPI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생기면서 바이오가 폭락을 할 때, 자, 그때를 만약에 매수 기회로 잡는다면 뭐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자, 지금 현 시점에 뭔가 선제적으로 들어간다.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 리스크를 뭐 감당하고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실 수도 있는데, 자, 나는 그 리스크를 그런 변동성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바이오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PI 결과에 따라서 추세 자체가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만약에 금리 인하로 근데 가지를 못할 거고 동결 쪽으로 가겠죠. 자, 지금 인하는 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되고 동결 정도로 간다면, 자, 동결 정도로 간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바이오 종목들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뭔가 급락이 나올 만한 악재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바이오주들이 빠졌어요. 자, 수급적인 영향도 받았고 개별 종목들의 뭐 여러 가지 임상 실패, 기술 수출 실패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온갖 악재를 다 맞은 게 바이오죠. 자, 다 맞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금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남아 있는데, 자, 그 금리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빠질 가능성, 그러니까 빠질 이유가 좀 없긴 하다. 뭔가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있을까?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더 이상의 악재가 나올 게 있나? 임상 실패한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개별주로 이슈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면 뭔가 딱히 이제 악재가 나올 만한 게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제 개인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죠. 자, 근데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또 실적 시즌이 끝나겠죠. 자,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면 그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식들에서 이제 이익을 본 주식들은 이제 좀 수급이 이탈을 할 것이고, 뭐 차익 실현도 나올 것이고, 자, 그런 자금들이 순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도 돈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결국은 재료가 있어야 가는 겁니다. 바닥은 찍었지만 여기서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금리가 동결로 간다라는 것을 만약에 시장이 예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동결에 대한 이슈만으로 제약바이오를 올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하로 가면은 모를까? 동결인데도 제약바이오가 반응을 할까? 이것은 좀 지켜봐야겠죠. 자, 동결인데도 제약바이오가 반응을 하면서 이제 상승의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좀 봐야겠죠. 자, 그런데 제약바이오의 문제점은 경쟁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 경쟁자가 있어요. 경쟁 섹터가 있죠. 자,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 자, 과거에는 성장주가 바이오였죠. 자, 성장주가 바이오였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에 주가가 올랐는데,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성장 동력을 가진 그러한 이제 주식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그런 섹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쟁자가 있어서, 자, 그 경쟁자를 이기고 과연 돈이 이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는 좀 리스크가 있다. 자, 결국은 우리가 CPI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자,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이게 CPI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좋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자, 저는 그것은 약간의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주식들도 사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관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자,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약간 놀랬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오후장에는 수급이 좀 밀릴 수도 있겠죠. 자, 장 초반에 이제 주가가 올랐으니까 오후장에는 그런 경계감, 자, CPI에 대한 경계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윗꼬리를 남기면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장 자체 뭐 분위기 자체가 좋은 장이에요. 좋은 장인데, 그런데 또 상승 종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뭐 비슷비슷합니다. 자, 하락하는 종목도 그만큼 많아요. 자, 보시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시면 상승 종목, 하락 종목 거의 반반이 반반. 살짝 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코스피에서는. 자, 코스닥은 거의 뭐 절반입니다. 반반이에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뭔가 시장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느끼는 그러한 체감하는 그런 느낌은 완전히 좀 다른 장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뭐 그룹주들, 삼성그룹주, SK그룹주, 현대차그룹주, 뭐 LG그룹주, 자, 이런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날이고요. 자, 그리고 뭐 반도체도 좀 중소형주 중에서 시총 높은 애들, 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러면은 이제 흐름이 상당히 좋은 날이고,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에서 내가 들고 있다. 자, 바이오 쪽에서 들고 있으면 지금 오늘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장입니다. 자, 바이오는 다 파란불이에요. 다 파란불이고, 코오롱 티슈진 한 종목만 올라가는데, 코오롱 티슈진은 고점 대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15만원짜리가 지금 2만원이에요. 15만원짜리. 자, 15만원짜리가 2만원까지 빠졌으니까 뭐 사실 상승이 아닌 장이에요. 오늘 뭐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 보유한 종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시장 자체가, 보시면은 뭐 변동성도 큰 그러한 장이고, 자,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신에 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좀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자, 변동성이 큰 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급하면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고점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에서 팔게 되어 있어요. 폭락할 때는 팔고, 폭등할 때는 사고, 그런 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 제가 큰 방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올라가다가 밀렸다가 엄청나게 많이 밀리죠. 그래서 다시 급반등 V자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CPI 발표 전까지 제 생각에 유럽장이나 유럽장 개장하고 난 다음부터는 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시아장인데 아시아장에서는 버티고 있지만, 자, 유럽장 개장하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장 개장하고 밀렸다가 이제 미국 증시 시작 전에 이제 CPI 나오죠. 자, CPI 나올 때 변동성 한번 키우고 그 다음에 뭐 본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자, 그것을 봐야 되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값에 따라서 내일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겠죠. 자, 그래서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반대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요?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자, 그게 수익 내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다 급하면 그 반대로 합니다.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팝니다. 자, 막판에 대원전선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네요. 자,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흐름이 좋죠.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데,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상 그때가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나왔다 라고 말씀드린 그때가 기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실적이 좋게 나왔었죠. 자, 그리고 환율은 계속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특히 걱정할 만한 게 없죠. 딱히 걱정할 만한 게 없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1400, 한 16원대, 그 언저리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문제는 엔화죠. 자, 엔화가 약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제 기업들이 달러를 전환하지 않았다면, 자,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러한 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엔화가 157엔대까지 떨어졌었죠. 자, 157엔대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159엔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63엔을 돌파를 해서 164엔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간 개입을 하면서 다시 157엔까지 떨어졌는데 그것이 159엔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다시 160엔대를 돌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의 약세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았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약세 흐름을 보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방어가 되고 있죠. 자, 다행스럽게도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개인들의 수급을 보면 자, 코스피를 다 팔았죠. 자, 코스피를 팔고 코스닥을 샀어요. 자, 그리고 약간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금융투자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인버스를 샀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매매를 좀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동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손실을 단기간에 많이 보고 크게 보면 내동매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멘탈을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개인들의 수급 중에서 코스닥 불기둥에도 개인들은 인버스만 산다 이런 뉴스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코스닥 상승의 2배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지금 3천억을 넘는 자금을 빼는 대신에 인버스와 곧버스 상품을 사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스닥 2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하다가 자, 그것을 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인버스를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손실을 상당히 많이 키웠겠죠. 자, 떨어질 때도 배팅을 잘못했고, 자, 떨어질 때는 레버리지 사서 이제 배팅을 잘못했고, 또 이제 계속 빠지니까 인버스 사가지고 반등 나오니까 또 손실을 보고, 자, 그런 장이죠. 그래서 이제 엇박자를 타면서 이제 잘못하면 계좌가 순식간에 쭉쭉 밀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지나고 나니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자, 저는 떨어질 때부터 그 말을 했습니다. 떨어질 때부터. 자, 떨어질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인버스를 샀다? 자, 여기서 내가 잘못 진입을 해서 인버스를 샀는데 반대로 올라간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희망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계좌 손절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만약에 혹시나 내가 악수를 뒀다라고 하더라도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내가 고집을 부리는 순간 계좌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상황을 보시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확률에 대한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에도 말씀드렸죠. 자, 이 시점에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냐, 떨어질 가능성이 높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가능성, 그러니까 확률이죠. 자, 확률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인버스 잘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가 엄청나게 크게 손실이 났을 것이고, 특히나 2배로 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뭐 일부 비중 줄인 것도 후회된다라고 하시는데, 자, 근데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게 엄청나게 힘든 장이죠. 자, 한 달이면 생각보다 빠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더 안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 자, 지금 이 장보다 더 안 좋은 시절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자,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장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장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떨어지죠. 자, 떨어지는데 그 장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장이 있으면 안 좋은 장도 있는 거예요. 매번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자, 매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이재용보다 돈이 많을 거예요. 자, 매번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재용보다 지금 돈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항상 이제 올라갈 때 돈을 벌고 또 떨어질 때는 또 조금 돈을 잃고 그런 거죠. 근데 떨어질 때 그 돈을 잃을 때 적게 잃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많이 벌고 떨어질 때 적게 잃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갈 때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면 베스트죠. 자, 그런데 뭔가 테마성으로 뭔가 종목들이 좀 나와주고 그러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한쪽으로 쏠림이 나타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때 당시에 뭐 2017년, 18년 자, 이
2018년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밀릴 때, 자, 이럴 때 5G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자, 5G 관련주들, 이제 KMW라는 종목들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자, 보시면, 네, 보이시죠? 자, 2018년도, 2019년도, 자,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시장 자체는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 당시에 5G 관련주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런 장에서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락장에서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자, 근데 잃을 때 적게 잃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물론 하락장에도 돈 벌 수 있는 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빠지면 사실상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두 종목만 움직였다. 두 종목. 딱 두 종목. 자, 나머지 종목은 다 빠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종목도 이제 흔들면서 갔죠. 위아래로. 자, 10%막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 레버리지는 하루에 막 마이너스 30%씩 나고 뭐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지 않은 장이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유 없이 그냥 수급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자, 지금 같은 장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최대한 이제 손실을 적게 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크게 먹자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KMW 이러한 종목들 5G 제외하고는 돈 벌 수 있는 종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뭐 서진 시스템이라는 것들, 막 그러한 이제 5G 관련주들을 매매하셨어야 됐었던 그러한 시점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그런 섹터조차도 없었어요. 그런 섹터조차도 없었고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판단을 잘 하셨어야 되는 거죠. 주가가 밀릴 때에, 자, 주가가 밀렸을 때에 이럴 때 판단을 잘 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손절을 하는 것이 만사가 아닙니다. 손절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특히나 단기간에 급하게 밀리고 단기간에 급반등이 나올 때는 자, 그럴 때는 이제 사실 손절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진입한 그러한 금액이 크다면 손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구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물론 종목에 따라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자, 그래서 대응을 그 상황에 맞게끔 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상승장 하락장은 항상 오니까 자, 거기에 이제 내가 돈을 좀 잃는다라고 하더라도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응하는 방법도 다 달라지겠지만 자, 롱런 하는 방향으로 항상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외로 너무나도 좋았고 자, 이 예상외로 좋은 시장이 뭐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이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전일 뉴욕 증시는 쉬어갔는데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 그것도 꽤나 큰 폭의 상승이 나왔죠. 자, 사이드카가 나올 정도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이제 CPI 발표 전에 주가가 움직였죠, 이미. 근데 CPI 결과가 좀 안 좋다라고 한다면 내일 국내 증시에서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좀 보실 때에 내일이 좀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CPI 결과가 좀 안 좋으면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런 생각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무너질 거냐? 뭐 그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겠죠. 자, 만약에 엄청난 말 그대로 쇼킹한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온다. CPI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너무 많이 뛰어넘는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뭐 무너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적당선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적당선에서 조금 안 좋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내일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내일 좀 쉬어가고 물량이 나오면서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좋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꺼놓은 이 분홍색 선 위에서 출발을 하면서 이제 7천선을 돌파를 노리는 그러한 매수가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시장은. 자, 그래서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선물, 나스닥 선물 지금 보고 있으신 분들. 자, 나스닥 선물 보고 있으신 분들은 자, 일단은 아시아장에서는 좀 올랐어요. 살짝 올랐는데. 자, 그런데 자, 유럽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유럽장에서도 8시 정도까지는 쭉 올리는 척, 야금야금 천천히 올리는 척 하다가 이제 9시 반 되기 직전에 물량을 쏟아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나스닥 선물이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죠. 자, 일단은 CPI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 CPI에 시장이 좀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개인들이 인버스를 많이 샀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CPI가 좀 안 좋게 나오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 수도 있겠죠. 자, 힘든 시기가 또 지나가면 좋은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들. 자, 힘든 시기가 왔었고, 아직까지 그 힘든 시기가 확실히 간 건 아니에요. 확실히 간 건 아닌데, 이제 그 보릿고개의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순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깔딱고개를 지금 넘어가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자, 보릿고개가 길죠. 자, 그 긴 보릿고개의 이제 마지막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잘 버티시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또 봄이 오고, 이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하락장 또 뭐 주식 뭐 처음 하셨거나 뭐 오랜만에 주식창을 뭐 몇십 년 만에 키셨거나 뭐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상승장을 보고 들어오셨다가 지금 충격을 받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은 멘탈을 잘 잡으시고, 뭐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기회가 옵니다. 자,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삼성전자도 이 10만원대에서, 자, 여기 물려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물려가지고 4년을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4년을 고생한 사람들. 예, 지금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은 보이지도 않죠. 자, 이때 당시에는 구조대오라고 난리를 쳤던 시점이 있었어요. 자, 여기 구조대에 왔었죠, 한번. 자, 왔었는데 그 구조대 왔을 때 안 팔았다? 자,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막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구조대는 무시하고 그 위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자, 그래서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있었겠죠. 자, 10만 원만 와라. 자, 뭐 지금 뭐 9층에 사람 있다. 뭐 8층에 사람 있다. 뭐 그런 뭐 80층에 사람 있다. 이랬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근데 결국은 좋은 날이 오죠. 자, 좋은 날이 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 와요. 자, 물론 좀 걸리기는 했지만 자,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예시를 든 건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깔딱고개를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깔딱고개를 잘 넘어가면 그리고 오늘은 이제 CPI 발표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CPI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자, 당연히 CPI가 딱 나오면 자,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성이 없이 마구마구 흔들릴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악재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이제 세부 내용 이러한 것들 자,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뭐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CPI 결과에 딱 나오는 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의 세부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세부 내용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죠. 자, 그 CPI를 구성하는 여러 이제 각종 지표들이 있는데, 자,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다시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커요. 딱 나오자마자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약간 애매하게 나오면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방향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좋게 보는 사람, 나쁘게 보는 사람, 자, 방향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그 변동성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안정을 찾으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시장 뭐 분위기 자체 나쁘지 않았죠. 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히려 이 상승한 것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독이 되어 돌아올지 알 수는 없으나, 자, 오늘 CPI 발표 결과가 결국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고, 또 내일 오늘 올랐기 때문에 또 기대감이 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CPI가 혹시나 조금 안타깝게 나온더라도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 좀 한 템포 더 쉬어 가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